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1995년 여름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는 육군 훈련소 연병장에서 한 청년이 속으로 외쳤습니다. 훈련병 김석진은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각 잡힌 자세로 서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석진의 아버지는 명망 높은 육군 장교 집안의 대령 김성철이었어요.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3대 장교 집안의 자부심이 석진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아버지는 석진이 당연히 장교의 길을 걸을 거라 믿었고 석진도 그 기대를 거스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과연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길일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연병장 한 구석에서 삽질을 하던 훈련병 이한수는 군복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씩 웃었어요. 한수에겐 특별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대 내에서 군인 정신의 표본이라 불리는 베테랑 원사 이병규였거든요. 이병규 원사는 3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아온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죠.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무장한 완벽한 부사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한수는 아버지를 존경하면서도 아버지처럼 부사관으로 평생을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수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부사관으로 임관에서 기술을 배우고 언젠가는 전역 후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의 안정적인 길보다는 자신만의 모험을 택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이런 마음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을 용기는 없었지만요. 석진과 한수는 어릴 적 한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였습니다.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함께 뛰어놀던 시절이 있었죠. 석진의 집은 늘 반듯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김성철 대령의 엄격한 성격이 집 안 곳곳에 배어 있었거든요. 반면 한수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이병규 원사의 푸근한 성격과 어머니의 손맛이 어우러져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두 집안은 서로 다른 계급이었지만 같은 군인 가족이라는 동질감으로 가까이 지냈습니다. 김성철 대령은 이병규 원사의 성실함을 인정했고 이병규 원사는 김성철 대령의 리더십을 존경했어요. 하지만 두 아이는 점점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훈련소 생활이 시작되면서 두 친구는 각자의 고민에 빠졌어요. 석진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교가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일까라는 의구심 사이에서 흔들렸죠. 한수는 훈련받는 내내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존경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답답했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한자리에 머물러야 할까? 아니면 내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 겉보기엔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두 청년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 미묘한 불편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운명의 실타래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말이죠. 연병장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두 청년은 각자의 아버지가 그어놓은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걸어가야 할 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몰랐어요. 김석진 훈련병, 이한수 훈련병. 훈련소 조교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불린 순간 주변 훈련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죠. 사단장 표창 수상자 발표입니다. 조교의 말에 연병장이 술렁였어요. 사단장 표창은 훈련소에서 최고의 영예였거든요. 석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자신이 받을 줄은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받고 싶지 않았어요. 또 아버지 덕분이라고 생각하겠지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석진의 걱정과는 달리 주변 훈련병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야, 축하한다. 역시 석진이 형. 하지만 석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힘 덕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수도 표창을 받게 된 거예요. 한수는 아버지의 영향력 없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훈련소 최고 점수를 기록했어요. 체력, 사격, 행군,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성과를 보여줬거든요. 석진은 진심으로 한수를 축하했습니다. 한수야, 정말 축하한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하지만 한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석진을 바라보는 한수의 눈에는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역시 장교 아들은 다르네. 뭐든지 쉽게 얻으니 좋겠다. 한수의 말에 석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자신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니요. 석진은 변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덕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한수는 공중전화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한수입니다. 오, 한수야. 어떻게 지내니? 훈련은 힘들지 않고? 이병규 원사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수는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처럼 기술 배워서 부사관으로 임관할래요. 부사관도 군인 정신으로 떳떳하게 사는 거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기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한수야.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부사관은 군대의 허리야.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 이병규 원사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느꼈어요. 한수가 정말로 자신의 길을 선택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같은 시각, 석진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김성철 대령의 엄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진아, 표창 받았다며?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석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도 장교할게요. 하지만 아버지 힘으로가 아니라 제 힘으로요. 김성철 대령은 아들의 말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표창 받은 건 내 실력 아니냐? 정말 그런가요? 정말로 제 실력만으로 받은 건가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석진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스스로 해내길 바란다. 언제나 그래왔다. 석진은 한수의 말에 자극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길을 증명하고 싶어졌거든요. 더 이상 김 대령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훈련소의 밤은 깊어갔지만
두 청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어요. 각자의 아버지에게 다짐을 했지만 정작 서로에게는 마음의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우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2005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두 청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김석진은 이제 중2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이한수는 상사로 진급해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두 사람은 같은 부대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석진은 10년 동안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다른 부대로 자원해서 나가기도 하고 아버지 이름을 내세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군대라는 곳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김 대령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석진을 따라다녔어요. 아, 김중희님, 김성철 대령님 아드님이시죠? 아버님께 안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석진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만 먼저 나오는 현실이 답답했어요. 반면 한수는 부사관으로서 탄탄한 기반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부대 내 최고 수준이었고 실무 경험도 풍부했어요. 부하들에게는 든든한 리더였고 상급자들에게는 믿을 만한 부사관이었습니다. 이한수 상사 정도면 정말 대단하지. 이병규 원사님 아들답니다. 한수도 아버지의 이름을 듣곤 했지만 석진과는 달리 자부심을 느꼈어요. 아버지처럼 실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부대 내에서 석진과 한수의 입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석진은 이론에 능숙했지만 실무 경험이 부족했어요. 장교 교육을 받으며 배운 지식은 많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어설픈 부분이 많았거든요. 한수는 그런 석진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역시 장교님들은 머리로만 아시네. 어느 날 부대 회의에서 석진이 작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이론과 체계적인 접근법이었어요. 하지만 한수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장교님, 이론은 좋지만 현장은 다르다는 걸 좀 아셔야죠.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석진은 한수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한수의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석진은 현장 경험이 부족했고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했어요. 한수는 여전히 석진에게 날 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릴 적 친구였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듯 했어요. 아니, 오히려 그 때문에 더 가혹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던 중 부대의 중요한 훈련이 결정되었습니다. 연합작전 훈련이었는데 성공 여부가 부대의 평가를 좌우하는 중요한 훈련이었어요. 부대장은 석진에게 작전 계획 수립을 맡겼고 한수는 그 작전을 실행하는 실무팀장이 되었습니다. 석진은 밤낮 없이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지형을 분석하고 날씨를 고려하고 모든 변수를 계산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자신했어요. 한수, 이게 우리 작전 계획이야. 여기 보면. 석진이 한수에게 작전 계획을 설명했지만 한수의 표정은 시큰둥했어요. 계획서를 대충 훑어본 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작전이네요.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뭐가 말도 안 된다는 거야? 모든 변수를 다 고려했는데 변수는 고려했을지 몰라도 실제 상황은 전혀 모르시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100% 실패합니다.
석진은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한수는 계속해서 석진의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결국 훈련 당일 한수는 석진의 작전 계획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했어요. 한수의 고집 때문에 작전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부대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석진은 한수를 따로 불렀어요. 한수, 내가 계획을 무시해서 이렇게 된 거야. 책임져야 해. 제가요? 현장 상황을 모르는 장교가 세운 엉터리 계획 때문이죠. 책임은 계획을 잘못 세운 장교님이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친구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 그들 사이에는 계급과 갈등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훈련 실패에 책임을 두고 석진과 한수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부대 내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가 험악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중희하고 이 상사, 왜 저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지? 어릴 때부터 아는 사이라던데. 부대원들의 수군거림이 두 사람의 귀에까지 들려왔지만 어느 쪽도 먼저 화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에 대한 적대감만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한수는 술에 취해 석진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다행히 석진은 없었지만 한수의 분노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전 계획서를 보는 순간 한수의 이성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다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야. 한수는 작전 계획서를 집어들고 찢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공들여 만든 계획서가 산산조각 났어요. 하지만 한수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현실도 모르는 놈이 뭘 안다고. 바로 그때 석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자신의 책상 위에 찢어진 계획서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석진의 혈관에 핏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뭘 하긴 쓰레기 치우는 거지. 석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좌절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석진의 주먹이 한수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어요. 너 미쳤어? 장교한테 대들어. 한수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장교가 뭐 대단한가? 아버지 덕으로 된 장교 주제에 두 사람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안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의자는 넘어지고 서류는 바닥에 흩어졌어요. 마침 순찰을 돌던 헌병이 소음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춰. 결국 두 사람은 헌병대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장교와 부사관이 몸싸움을 벌인다는 건 군대에서는 큰 사건이었거든요. 한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군 생활 최대의 위기를 맞았어요. 부사관이 장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자칫하면 불명예 전역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병규 원사는 곧바로 면회를 신청했어요. 아들을 마주한 이병규 원사의 표정은 실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장교에게 주먹을 들어? 이게 내가 말한 부사관의 긍지냐? 이병규 원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부사관으로 살아오면서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한수는 아버지의 말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아버지,
전 그저 제 힘으로 제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아버지의 자랑으로만 알아요. 전 그저 아버지의 그림자일 뿐이라고요. 그림자라니 무슨 소리냐? 정말 몰라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뭐라고 하는지요? 역시 이병규 원사 아들답다고 해요. 제 이름으로 인정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수의 절규의 이병규 원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같은 시각, 김성철 대령도 아들 석진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병규 원사보다 더 차갑고 엄격했습니다. 내가 한 짓을 봐라. 장교가 부사관에게 주먹질을 해. 내가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군복 벗었을 거야. 김성철 대령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한수가 먼저 변명하지 마라. 장교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 그게 리더의 기본 덕목이야. 석진은 아버지의 비난에 깊이 상처받았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은 채 오직 체면과 명예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들의 갈등은 단순한 동료 간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두 세대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기대와 현실이 뒤엉킨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한수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그늘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석진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대 안은 술렁거렸고 두 가문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어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징계위원회 회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한수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수야,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 내가 이럴 줄 몰랐다고. 엄마, 저도 힘들어요. 아버지는 제 마음을 전혀 모르세요. 한수야, 사실 엄마가 내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내 아버지가 부사관이 된 진짜 이유 말이야.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이병규 원사는 젊은 시절 장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추천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포기했어요? 너와 엄마 때문이야. 장교가 되면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하고 가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잖아. 아버지는 가족이 더 소중했던 거야. 안정적인 부사관의 길을 택한 거지. 한수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동안 아버지를 답답하게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 내가 잘 자라는 걸 보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하셨어.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전화를 끊은 후 한수는 자신의 방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의 희생과 자신의 꿈 사이에서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린 거죠. 바로 그때 한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한수 상사죠? 1995년 훈련소 성적 조작건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한수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성적 조작이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음침했습니다. 김석진 중위가 훈련소에서 사단장 표창 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조작된 거였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직접 봤는데. 이병규 원사가 김성철 대령에게 부탁해서 석진이의 성적을 올려줬다고 하더군요. 부사관이 장교에게 아들 좀 봐달라고 사정한 거죠. 한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당시 훈련소 관련자들의 증언까지. 이걸 공개하면 이병규 원사는 물론이고 김성철 대령도 끝장이겠죠. 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한수 상사한테는 좋은 기회잖아요. 김석진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어요. 한수는 휴대전화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 소식은 석진에게도 전해졌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석진에게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거였죠. 석진은 편지를 읽는 동안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내가 받은 표창이 조작된 거였다고 아버지가 이병규 원사에게 부탁해서 석진은 자신의 인생이 아버지가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성과들이 사실은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이었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수는 석진을 찾아갔어요. 석진은 자신의 숙소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석진아, 한수야, 너도 알았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때 가장 가까웠던 친구는 이제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너도 아버지의 그림자였을 뿐이야. 나처럼 말이지. 한수야, 우리 이제 됐어. 우리 둘 다 아버지들의 꼭두각시였던 거야. 차이가 있다면 내 아버지는 권력이 있었고 우리 아버지는 없었다는 거지. 석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노력들이 허상이었다는 생각에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날 밤 석진은 군복을 벗을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서 가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한수도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친구의 우정과 각자의 꿈, 그리고 아버지들의 명예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아침, 석진은 이미 사표를 작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모든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군복을 벗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수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징계위원회에서 1995년 성적 조작 사건의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석진도 아버지들도 모두 함께 무너뜨리겠다는 각오였어요. 이제 모든 게 끝이야. 한수는 징계위원회장으로 향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징계위원회가 시작되었어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한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위원장이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한수 상사는 김석진 중위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는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 한수는 입을 열려고 했어요. 지금이야말로
모든 진실을 말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한수는 마지막 순간에 침묵을 택했습니다. 작전 실패는 저의 책임입니다. 한수의 입에서 예상과 전혀 다른 말이 나왔어요. 위원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실무 경험이 부족해서 김중희님의 완벽한 작전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한수는 말을 흐렸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말한 아버지의 희생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석진과의 어린 시절 추억들도. 징계위원회장 뒤편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석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한수가 나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모든 것을 잃은 표정으로 징계만을 기다리던 석진은 한수의 말에 눈을 떴습니다. 한수가 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걸까요?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석진은 한수에게 다가갔어요. 한수, 내가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한수는 석진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거든.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을 거야.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서 말이지. 한수야. 석진아, 우리 어릴 때 생각나? 너희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우리 집에서 숙제하고. 그때는 좋았잖아. 석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우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바로 그때 급하게 달려온 부대원이 소리쳤어요. 이한수 상사님, 이병규 원사님이 병원에 위독하시대요. 한수는 깜짝 놀라며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석진도 망설임 없이 한수를 따라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가면서 석진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한수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안주하려고만 했구나. 나는 한수보다 더 나약했어. 석진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용기는 아버지의 이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수도 달리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 꿈을 포기하셨어. 그런데 나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만 했지.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중환자실 앞에서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이병규 원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수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진도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이병규 원사는 두 사람에게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였거든요.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아버지의 그림자나 기대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중환자실에서 이병규 원사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두 젊은이가 온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의 손에는 30년간 간직해온 낡은 군번줄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한수의 목소리에 이병규 원사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직 의식은 뚜렷했습니다. 한수야. 그리고 석진이도. 이병규 원사는 석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석진은 아저씨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수와. 아니야, 석진아. 이병규 원사가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자네 아버지, 김성철 대령 말이야. 사실 그분이 훈련소 성적 조작을 제안했었지. 석진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뭐라고요? 하지만 내가 거절했네. 한수는 자신의 힘으로 표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이병규 원사의 말에 한수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그럼 그 전화는 누군가 거짓말을 한 거야. 자네 아버지는 오히려 한수를 부러워했어. 석진아. 석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아니다. 아버지도 속은 건가? 이병규 원사는 계속 말했어요. 김대령은 한수처럼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아들을 갖는 걸 꿈꾸었지. 그래서 너희 둘이 함께 경쟁하며 성장하길 바랐던 거야. 그럼 저희가 싸운 거는 두 아버지의 서로 다른 사랑 방식 때문이었을 거야. 김대령은 석진이가 더 강해지길 바랐고 나는 한수가 겸손하길 바랐어.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김성철 대령이 들어왔어요. 그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병규야, 괜찮나? 성철이 형님. 이제 아이들에게 모든 걸 말해야죠. 김성철 대령은 석진에게 다가갔어요. 석진아, 한수가 징계위원회에서 너를 보호해줬다. 아버지, 이제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자. 내가 너희 둘 사이를 이간질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 김성철 대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부대 내에 너희 둘의 갈등을 이용하려던 사람이 있었다. 너희가 서로 싸우는 걸 보고 즐거워하던 자가 있었어. 누구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너희 둘이 서로를 이해하는 거야. 석진은 아버지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어요. 그동안 아버지의 엄격함이 사실은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석진이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길 바랐던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 마음을 몰라줘서. 김성철 대령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도 미안하다, 석진아. 너무 엄하게만 했구나. 한수도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한수야,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 너라는 아들을 둔 게 아버지 인생 최고의 자랑이야. 이병규 원사의 말에 한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간 부사관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인생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석진아, 이병규 원사가 석진을 불렀어요. 내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하시더라. 아버지 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내가 말이야. 석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제야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아버지와 두 아들, 네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서로를 껴안았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한 달 후 이병규 원사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그리고 한수의 징계도 경미한 주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석진이 징계위원회에서 한수를 적극적으로 변호했거든요. 한수는 제 잘못된 작전 계획을 바로잡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석진의 당당한 모습에 징계위원들도 감동받았어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본 거였죠. 부대 내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 변화를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요. 한수는 석진의 작전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석진은 한수의 현장 경험을 존중하며 받아들였습니다. 한수야,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 중위님, 현장에서는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대비하면 어떨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부대원들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부대 근처 작은 술집에서 마주 앉았어요. 오랜만에 친구로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석진아, 미안했어.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했지? 나야말로 미안해. 내 마음을 전혀 몰라줬어. 한수는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나 결정했어. 아버지처럼 부사관으로서 끝까지 군에 헌신할 거야. 그게 아버지가 보여준 길이니까. 정말 사업은 언젠가는 하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버지가 보여준 부사관의 길이 얼마나 값진지 이제 알겠어. 석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이제 알겠어. 아버지의 그늘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내 길을 찾는 거였구나. 두 사람은 군복을 입은 채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어요. 내 아버지는 장교, 우리 아버지는 원사. 하지만 우린 이제 우리 자신으로 살자. 그래, 김석진과 이한수로 말이야.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 한수는 최고의 부사관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어요. 부대 내에서는 이한수 상사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기술적 전문성과 리더십을 모두 갖춘 완벽한 부사관이었죠. 석진은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어요.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김성철 대령의 아들이 아닌 김석진 중령으로 말이에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서로 다른 계급 아래에서도 진정한 전우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가끔 만날 때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웃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병규 원사와 김성철 대령이 한자리에서 만났어요. 이제는 둘 다 전역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든든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철이 형님, 우리 아이들 잘 컸죠? 그러게 말이야. 서로 다툰다고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도 성장 과정이었나 보네. 두 아버지는 자신들의 아들이 성장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서로의 교육 방식을 인정했어요. 김성철 대령의 엄격함도 이병규 원사의 따뜻함도 모두 아들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거든요. 우리 애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각자의 길을 찾았으니까요. 석진과 한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성장하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던 두 청년이 결국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신만의 빛을 찾아낸 거였죠. 군대라는 작은 세상에서 시작된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진정한 성장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라는 걸 보여준 거였습니다. 지금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한수는 후배 부사관들에게 진정한 군인 정신을 가르치고 있고 석진은 부하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계급을 넘어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그 순수함을 간직한 채로 말이에요.